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웨이 씨가 회사 면접을 보면서 면접관과 했던 대화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면접과 관련된 어휘와 표현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310쪽을 보세요. 표가 하나 있죠? 표에 있는 어휘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있는 단어들은 이력서나 자기소개를 쓸 때 또는 면접관이 면접을 보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또 오른쪽 나에 있는 표현들은 자신을 소개하고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가에 있는 단어와 표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에서 지원은 어떤 일이나 조직에 뜻을 두어 한 구성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동기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마음을 먹게 하는 원인이나 계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원 동기는 그 단체나 회사에 들어가 구성원이 되고 싶게 된 원인이나 계기를 말합니다. 면접관이 지원 동기를 물을 때는 보통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에 어떤 일을 계기로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다음은 직업관입니다. 직업관은 직업에 대해 가지는 생각이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일과에서 배운 성공에 대한 가치관을 공부할 때 배웠던 단어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교사라면 교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학생들을 대해야 하며 더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등을 늘 염두하면 자신의 직업관이 뚜렷한 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면접을 볼 때 직업관에 대해서 묻는 면접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에 대한 지원자의 생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어는 포부입니다. 포부는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꿈이 다른 사람보다 크고 뛰어난 점이 있으면 포부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은 일정한 자격을 인정해주는 증서를 말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사는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고, 의사도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환자를 수술하거나 진료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자격증 정도는 따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기 PR입니다. 여기에서 PR은 프로모션, 즉 홍보 활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PR은 자기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일입니다. 면접에서 자기를 소개하는 것, 자기소개서에 자신의 성장 과정, 능력, 지원 동기, 강점 등을 쓰는 것이 자기 PR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가에 나온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오른쪽 나에 있는 표현들을 함께 볼까요? 첫 번째 표현은 리더십이 있다입니다. 리더십은 사람들을 다스리거나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말합니다. 조직에서는 구성원들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의 성공 여부에 따라 조직이 만들어내는 성과가 달라진다고 하죠. 사장이나 임원과 같이 반드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조직에서 일하다 보면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 그 사람을 이끌어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요즘은 자기 자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 리더십이 중요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음 표현은 협동심이 강하다입니다. 협동심이 강하다에서 협동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다라는 뜻의 동사는 협동하다지요. 또 뒤에 붙은 심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협동심은 서로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려는 마음을 말하겠죠. 이 외에도 뒤에 심이 붙은 어휘로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인 애국심, 또 남과 겨루어 이기거나 앞서려는 마음, 즉 경쟁에서 지지 않고 이기려는 마음인 경쟁심,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인 동정심 등이 있습니다. 협동심은 조직에서 꼭 필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회사에서는 협동심이 강한 사람을 당연히 선호하겠죠. 다음은 책임감이 강하다입니다. 책임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말하고 뒤에 붙은 감은 느낌을 말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 외에도 뒤에 감이 붙은 표현들을 보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뜻하는 불안감, 많이 먹어서 배 안이 넘치도록 가득한 느낌을 의미하는 포만감, 모자라는 것이 없이 마음에 흡족한 느낌을 뜻하는 만족감 등이 있습니다. 다음 표현은 창의성이 풍부하다입니다. 창의성은 새롭고 남과는 다른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을 말합니다. 또 풍부하다는 넉넉하고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풍부하다는 표현은 남들과는 다르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특성이 매우 넉넉하고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술가들은 남과는 다른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예술가 중에는 창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전공을 살리다입니다. 여기에서 전공은 어떤 분야나 학문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 또는 그 연구를 뜻합니다. 전공을 살리다는 전공을 통해 배운 지식을 어떤 목적에 이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학교 전공이 경영학인 사람이 마케팅이나 홍보와 관련된 회사 또는 부서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했는데 졸업한 후에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전공을 살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일익을 담당하다입니다. 여기에서 일익은 어떤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부분이고 담당하다는 어떤 일을 맡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익을 담당하다는 어떤 일을 할 때 매우 중요하거나 중심적인 역할을 책임지고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경찰이나 소방관, 군인 등은 국민의 안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표현을 볼까요? 능력을 펼치다입니다. 능력을 펼치다에서 펼치다는 기본적인 의미는 부채를 펼치다, 날개를 펼치다에서처럼 접힌 것을 널찍하게 펴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서는 꿈이나 생각, 계획, 능력 등을 널리 드러내어 실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펼치다는 능력을 드러내고 실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회사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야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겠죠?
마지막 어휘는 실무 경험을 쌓다입니다. 실무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무 경험을 쌓다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경험을 여러 번 계속 익혀 많이 이루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기업에서 대학 졸업생들을 채용할 때 인턴 사원으로서의 경험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인턴 사원은 졸업 예정자 가운데 수업이 없는 기간에 추천을 받거나 일정한 시험을 거쳐 기업이나 기관에서 사원으로서 회사의 실무를 미리 익히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인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건 역시 실무 경험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표에 가와 나에 나온 표현과 어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관련 어휘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책 311쪽을 보세요. 첫 번째 문제는 다음은 무엇에 대한 대답입니까? 가에서 찾아서 쓰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각 문항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고 무엇에 관한 것인지 가에서 찾아 쓰시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풀어보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읽어볼까요? 정보처리기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정보처리기사는 많은 양의 정보를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분류하고 정리하여 필요할 때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일에 대해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보처리 기사가 되려면 일단 정보처리 기사 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이 시험은 국가기술 자격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국가에서 정보처리 기사의 자격을 인정해 주는 거죠. 대학생 중에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혼자서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 사람도 꽤 있답니다. 자, 그러면 정보처리 기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내용은 가의 어떤 어휘와 관련되었을까요? 네, 바로 자격증이 되겠죠? 그럼 계속해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분야의 1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는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1인자는 특정한 사회나 방면에서 가장 뛰어나 겨룰 상대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정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1인자가 되겠죠.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은 지금 이 분야의 1인자가 되어 능력을 인정받는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앞으로의 계획과 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에서 관련 어휘를 찾으면 바로 포부가 되겠네요. 이어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급료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회사에 도움이 되고 보람된 일에 더욱 가치를 두겠습니다. 여기에서 대가는 어떤 일에 들인 노력이나 희생을 말합니다. 급료는 일에 대한 대가로 일을 시킨 사람이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 받는 월급이나 공사일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에서 하루 일하고 그날 노동에 해당하는 돈을 받는 1급이 급료에 해당합니다. 이 문장을 말하는 사람은 급료도 중요하지만 회사에 도움이 되고 보람된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직업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말하고 있죠. 일을 할 때 자신이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일해야 할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직업관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관이 매우 뚜렷한 사람이네요. 계속해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신뢰감을 얻고 있다는 것과 타사에 비해 수출 실적이 높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물건을 사거나 쓰는 사람이고 신뢰감은 무엇에 대해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또 타사는 남의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이고 수출은 자기 나라의 물품이나 상품 등을 다른 나라에 팔아 내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적은 어떤 일을 통해 이룩한 실제의 업적이나 공적을 말합니다. 따라서 수출 실적은 수출을 통해 이룩한 실제의 업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 앞에 생략된 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무엇은 무엇이다 라는 것이 문장의 형식인데 이 문장 끝에는 다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제일 앞에는 무엇은에 해당하는 주어가 있어야겠죠.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지원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관련되는 표현을 나에서 찾아서 쓰십시오. 아래의 1번부터 6번까지는 면접을 볼 때 면접관에게 하는 자기 PR이거나 자기소개서의 한 부분입니다. 각 문항에 나타난 내용을 읽고 관련되는 어휘를 나에서 찾아 쓰시기 바랍니다. 모두 완성하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1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개성이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가며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매력을 느낍니다. 여기에서 개성은 각 개인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이나 취향이고 조화는 서로 잘 어울림을 의미합니다. 1번 문제는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은 기업이 개성이 다른 사람들과 문제없이 잘 어울려서 운영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협력하다는 힘을 합하여 서로 돕다라는 뜻입니다. 수행하다는 생각하거나 계획한 대로 일을 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두 번째 문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서로 도우면서 업무를 해 나가는 것에 마음이 끌린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두 번째 문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 가며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매력을 느낀다고 했는데요. 협력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과 힘을 하나로 합하려는 마음, 즉 협동심이 강한 사람 같습니다.
빈칸에 협동심이 강하다를 쓰시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일은 반드시 완수하고 맙니다. 여기에서 완수하다는 목적한 것을 완전히 이루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 끝에는 고 말다 라는 문법이 보이는데요. 이 문법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자신이 맡은 일은 반드시 해낸다는 말이죠. 따라서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과 관련이 되는 어휘를 찾으시면 빈칸에 책임감이 강하다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학창시절에 자주 친구들의 상담자 역할을 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는 국제교류 동아리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여기에서 학창시절은 학교에 다니던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의 상담자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요. 보통 상담자는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의 생각을 듣고 조언을 해주거나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친구들의 상담을 들어줄 정도라면 친구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대학 입학 후에는 국제교류 동아리를 직접 만들고 자신이 그 동아리의 회장으로 활동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직접 일을 만들고 사람들을 모으며 이끌어가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 있는 어휘를 나에서 찾으시면 리더십이 있다가 되겠네요. 자, 그럼 네 번째 문제를 볼까요?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재미있는 일과 새로운 일을 기획하는 데 자신이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기획하다는 어떤 일을 꾸미어 계획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일, 새로운 일을 만들고 계획하는 일에 자신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각과 남과 다른 생각을 해내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나에 있었죠? 바로 창의성이 풍부하다 였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대학교에서 공부한 경영학을 활용하여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활용하다는 무엇을 이리저리 잘 이용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영 활동을 말합니다. 주로 경영학에서 마케팅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공인 경영학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싶다. 즉, 전공을 살려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네요. 빈칸에 전공을 살리다를 쓰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를 보실까요? 우리 회사를 우리나라 제1의 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1의 기업은 제일 좋은 기업, 최고의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여하다는 도움이 되도록 힘을 쓰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입사 후 자신이 회사를 최고의 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네요. 바꿔 말하면 회사를 최고의 기업으로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말이 되겠네요. 빈칸에 일익을 담당하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면접과 관련된 어휘의 의미를 살펴보고 문제도 풀어봤는데요. 이 어휘들은 면접을 볼 때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한국과 관련된 기업에 지원할 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볼까요? 책 311쪽 아래를 보시면 두 번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위의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해 보십시오. 가와 나의 단어를 모두 공부했으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소개할 때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면접에서 여러분을 소개하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하면서 문장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보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저는 한국어 학교에 다닐 때 좌담회에서 사회자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좌담회에서 좌담은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자유롭게 어떤 일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좌담회는 이 좌담을 하는 모임을 의미하겠죠. 좌담을 할 때에는 좌담을 진행하는 사회자가 필요합니다. 사회자는 적당한 질문을 통해 사람들의 의견을 잘 이끌어내고 그 의견을 정리하면서 좌담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격렬하게 자기 주장만 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좌담회는 사회자가 대화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일이니까 사회자에게는 리더십도 있어야 하겠죠.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찬반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찬반 토론에서 찬반은 찬성과 반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찬반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강한 책임감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좌담회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 자신에게 숨겨진 리더십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한 결과 좌담회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자신에게도 리더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오늘 공부한 어휘를 사용해서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선생님이 쓴 자기소개를 한번 보실까요? 저는 대학원 때 한국어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방학 때마다 이주민 여성센터에서 이주민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봉사를 하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에도 전공을 살려 직업을 찾겠다고 계획했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오늘 수업이 끝난 후에 선생님처럼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써보시고 이야기하는 연습까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